연산학습에서 겪게 되는 오류를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앞부분에는 유아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거고요. 뒤로 가면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겪을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손가락의 사용이에요. 손가락을 사용한다는 것은 학부모님들 중에 좀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학습지 선생님들 중에 손가락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학습지 선생님들 중에 이 연산은 추상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꾸 쓰게 되면 이게 발전할 수 없다 해서 손가락을 못 쓰게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연산학습은 연습을 충분히 하면서 손가락의 사용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손가락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릴 때는 수를 순서대로 세어서 셈을 해요. 3과 5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세는 거예요. 차례로 세는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리셈 6, 7세는 더하기 빼기 1, 2, 3, 이 더하기 빼기가 기본적으로 수를 똑바로 세고 거꾸로 세고 하면서 셈이 되는 거구나, 셈이란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알면서 덧셈 뺄셈을 배우는 단계가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수 카운팅을 많이 하다 보면 더하기 빼기 1, 2, 3 정도에서는 손가락을 안 써도 되는 수준으로 가죠. 그 다음에 7, 8세 단계로 넘어가면 가르기 모으기를 해요. 가르기 모으기 자체가 덩어리로 생각하는 연산이고 결국 외우다시피 연산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손가락을 안 쓰게 되는 연산으로 이제 거기에서부터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연산은 연습을 하면서 손가락이 없어지게 해야지, 손가락 자체를 무조건 못 쓰게 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과도기인 거죠, 손가락을 쓴다라는 것은. 다음으로 원리셈이라는 학습지를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더하기 빼기 1, 더하기 빼기 2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더하기 빼기 1은 쉬워했던 아이가 더하기 빼기 2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니 더하기 빼기 3에서 많이 힘들어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없고요. 아이들은,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수의 단위가 커지면 그걸 난이도로 받아들이게 돼요.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다만 더하기 빼기 1, 더하기 빼기 2, 더하기 빼기 3은 더하기 빼기 3 자체를 많이 어려워한다 라는 것은 결국은 그 책이, 원리셈이라는 책이 순서대로 수를 세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주시고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시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더하기 빼기 3 이런 책에,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풀려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그보다는 유아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풀린다 보다 정확한 개념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를 권유를 해드려요. 그리고 더 많은 학습보다 차라리 수세기를 많이 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말씀드린 더하기 빼기 1, 2, 3은 차례로 수를 세고 거꾸로 수를 세고 이 카운팅만 제대로 돼도, 수세기만 제대로 되어도 된다는 거죠. 여기에 더하기 하나, 뺄셈을 유독 어려워한다. 아까 더하기 빼기 3에서 생기는 문제와 뺄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아이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수월하게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처음 배울 때 뺄셈을 더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3 가면 어려워하는 게 보여요. 또는 지루해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세 개를 다 세어서 하는 게 힘드니까. 제가 소마셈이라는 책을 만들었다가 원리셈에서 바꾼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소마셈은 이 세어서 하는 연산을 너무 많이 넣어놔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는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쪽은 단계별로 생각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달리하자 한 게 크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꾸었는데, 뺄셈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뺄셈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겠구나 라고 하시고,
연습을 약하다, 진짜 약하다 생각하시면 연습을 더 시키시되 유아 시기에는 연습을 더 안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왜? 유아 시기에는 왜 그렇게 되는지 배우고 다음 책을 배워도 한 자리 연산이에요. 자, 제가 개발한 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6세라고 한번 해볼게요. 6살 아이예요. 더하기 빼기 1, 2, 3으로 연산을 배워요. 근데 빼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더하기 빼기 1, 2, 3을 다른 책을 사서 더 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음 책도 7세가 될 때, 말하자면 6세 후반이든 7세가 될 때 책도 방식을 바꿔서 더하기 빼기가 있습니다. 초등 1학년 책도 방식을 바꾸어서 더하기 빼기가 나옵니다. 아니면 총 정리하면서 나옵니다. 방식을 바꾸었다기보다는. 이것도 한 자리 더하기 빼기예요. 한 자리 더하기 빼기를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2, 3년은 할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뺄셈이 약하니까 이 뺄셈 더하기 빼기, 빼기 3 있는 걸 많이 반복하자 하는 건 저는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학습하는 방식이 또는 책이 단계가 환기가 되고 바뀌고 하면서 자연 반복하면서 가는 게 아이가 받는 압박감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약하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것만 그 시기에 하는 건 좀 아이 입장에선 좀 힘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좀 느리더라도 많이 틀린다 하면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좀 처방이 좀 필요한 거고요. 이 처방은 많이 연습해야겠어 하고는 좀 다른 처방이에요. 정확하게 알도록 하자. 그러면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책에선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이 부분만 다른 책을 좀 사가지고 한번 더 해보자. 이거는 연습을 더 하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은 달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뺄셈이다 또는 수가 커진다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몰라서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알지만 연습이 부족해서 한두 개 틀릴 수 있어, 어려워해,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6세 때 그걸 완벽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시킨다는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뺄셈을 왜 어려워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세고 배우는 데는 익숙하지만 19, 8, 7, 6, 5, 4, 3, 2, 1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뺄셈은 거꾸로 세워야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뺄셈도 수를 거꾸로 세기를 많이 연습을 시키시면 훨씬 나아집니다. 그걸 예전에 엄마들, 예전에 이 학부모님들 말로 수창을 많이 시켜라, 똑바로 수를 얘기하는 거, 거꾸로 수를 세는 거, 이걸 많이 시키면 더하기 빼기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있었어요. 제가 대치동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머님들께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거 하면 많이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는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시기라서 명확하게 답을 못 해드렸었는데, 많은 수학 컨텐츠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어떻기 때문에 왜 좋구나, 왜 하라는 거구나, 이런 게 이제 알게 된 거죠. 다음으로 연산은 학습이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 연산은 모든 학습 중에 제일 힘든 학습 같아요. 수학 중에서는 푸는 재미가 없어요. 수학은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 힘들어요 해도 그래도 수학은 푸는 재미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금씩은 인정을 하거든요. 푸는 재미가 제일 없는 게 연산이에요. 정말 지루한 싸움이죠. 영어 단어 외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영어 단어는 그래도 상황을 생각하면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인다, 그렇게 상황을 생각하면서 외우면 더 쉽게 외워지고 통문장으로 외워라, 이런 방법이라도 있죠. 연산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냥 계속 해야 돼요. 감각을 만들어가는 싸움이니까. 그래서 참 지루한 학습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안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안 되는 아이들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들의 학습을 계획하고 공부를 시키는 엄마의 입장에서 알아둬야 될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고비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전후로 해서 큰 수를 배우면서 고비가 한번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본 거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연산을 안 했던 아이들 중에 초등 4학년 내용을 지나면서 생각하는 거 위주로는 참 잘하는데 그 큰 수의 계산을 공부를 제대로,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 일단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공부하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큰 수의 계산 관련해서는 아이가 좀 약하다 싶으면 바로 연산 연습을 좀 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타임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수학 배울 때예요. 중학교 1학년 수학 배울 때는 유리수의 계산 관련해서 음수 계산, 그 다음에 분수의 곱셈 나눗셈 이런 계산들이 함께 다 연습이 되다 보니까 여러 항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하거든요. 대체로 어려워해요. 똑똑한 아이들도 어머님들이 아이가 그 힘들어하니까 당황해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이 아이들은 미리 준비될 수 있다면 사실은 5, 6학년에 걸쳐 있는 분수의 곱셈 나눗셈 관련된 연산을 잘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음수에 관련된 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수 계산 부분이 5, 6학년 연산이 잘 되어 있으면 중학교 1학년 연산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거 공부할 때 요즘엔 연산책도 따로 되어 있으니까 중1 1학기만은, 다른 학기는 뭐 차치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 1학기만은 연산을 한번 해놓고 교과를 들어가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자꾸 틀리니까. 마지막으로 연산의 진도가 빨라지는 문제. 연산은 꾸준하게 시키는 게 좋다고 알고 있고 꾸준하게 시키고 싶어요. 네. 어떤 아이는 딱 연습하고 필요한 만큼 하고 끊었다가, 끊는다는 얘기는 수학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죠. 실제로 교과로 연습을 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두었다가 쉬었다가 연산은 다음 교과를 하기 전에 연산을 먼저 시작한다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효율을 생각한다면. 근데 어떤 아이는 연산을 꾸준히 하는 걸 받아들이고 잘하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는 그렇게 시켜야 되는 아이고 할 때 연산 학습의 관리를 하실 때는 진도가 너무 빨라지신다고 하면, 연산을 잘하는 아이인데 꾸준히 하고 싶으면 뭐 사고력 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산을 채워주는 거고요. 사고력 연산이라고 하면 연산은 연산인데 그 소재로 더 생각할 문제들을 하는 연산 학습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 넣어 주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하면 원리셈 같은 뭐 어떤 기본서로 정한 거, 우리 아이에게 맞는 이건 기본 진도 연산이야 라는 걸 정하셨으면 그 사이사이에 뭐 약한 부분만 찾아서 복습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유사한 책을 하나 넣어서 좀 채워주던가 하는 거죠. 이 연산이 빨라진다의 기준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연산만 너무 치고 나갈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뭐 다룰 일도 없는데 빨리 해봐야 잊어버리게 되고 효율적인 게 아니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교과 교재를 3학년 1학기 거를 언제쯤 한다라고 하면 그에 앞서서 한 3, 4개월 전 또는 6개월 전 이 정도 기준으로 교과의 시기를 리드해 간다, 연산이. 그러니까 연산이 교과보다 선행되어 가는데 리드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연산이 아이한테 많이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연산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게 있으시면요, 유튜브에 댓글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평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런 영상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